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늘 호남에서 일정을 잡았습니다. 오늘 윤석열 선대위 호남 선대위를 발족하는 그런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 여수를 찾았다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의 최근 행동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후보는 최근 이준석의 선대위 직책 사퇴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한 그런 감정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언론은 경로했다는 표현도 썼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이준석 대표를 만날 계획이 있냐고 묻자 묵묵부답 이준석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준석의 발언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 발언을 들으면 이준석 대표는 창피스러워서 얼굴을 들지도 못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는 전남 선대위 발족식이라서 그런지 80년대 운동권 문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운동권 인사들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콕 찍어서, 그리고 이준석이 공격한 장제원 의원을 콕 찍어서 이렇게 말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동안 참 많이 참았습니다. 이준석도 윤석열 후보의 이런 인내심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윤 후보는 오늘 이준석 대표가 장제원 의원을 윤핵관, 윤석열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선대위에 아예 출근도 하지 않고 있다. 장제원 의원은 선대위에 출근도 하지 않고 있다. 출근도 안 하는데 무슨 핵관이냐, 이런 말로 해석됩니다. 자, 윤석열 후보 오늘 오후 여수 광양항만공사를 방문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장 의원은 경선 당시 국민캠프에서 상황실장을 그만두고 선대위에 아예 출근도 하지 않고 있다. 주변에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입장인데 무슨 윤핵관이 되겠는가. 김재원 최고위원도 오늘 윤석열 핵심 관계자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라고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 대해서 장 의원은 뒤에서 그렇게 궁시를 거릴 사람이 아니다. 당당하게 앞에서 말한다, 이런 취지로 반박한 바 있습니다만 윤석열 후보 본인의 입으로 이준석의 장제원 공격을 옹호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윤석열 후보로는 이준석 대표의 최근 행보가 상당히 불쾌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세상에 대통령 선거를 70여일 앞두고 당대표가 이렇게 사실상 파업을 하는 경우를 봤습니까? 자,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는 장 의원께 윤핵관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자, 앞서 이준석 대표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서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장제원 의원이 저도 모르는 얘기를 줄줄이 내놓는다. 장 의원이 굉장히 정보력이 좋으시거나 아니면 핵심 관계자임을 선언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장제원 의원 본인은 이런 이준석의 말을 그냥 일축해버렸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을 그동안 공개 비판하면서 특정인을 찍어서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조선일보는 분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준석을 바보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대응하지 않겠다. 지금은 오로지 정권 교체와 윤석열 후보만을 생각해야 할 때다.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장 의원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모욕적 인신공격에 대해 왜 할 말이 없겠나. 그러나 대선을 70여일 앞둔 엄중한 시기에 당이 진흙탕 싸움에만 빠져있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는 없다. 민주당만 이로울 뿐이다. 자,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저도 모르는 얘기를 줄줄이 내놓는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장제원 의원은 오늘 기자들에게 그거 다 방송에 나온 임태희 본부장이 한 말이다, 이렇게 반박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준석 대표는 왜 이렇게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그저 싸움 못해 안달이 난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 윤석열 후보 주변의 사람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물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말 중에서 옳은 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조수진 의원을 공격하면서 무슨 이렇게 창피스러운 적전 분열상을 보여야 할 것인지 참 망신스럽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윤석열 후보는 이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말실수 논란이 있지만 언론들이 윤석열 후보의 전체적인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놔두고 그냥 뭐 하나 나오면 그걸 가지고 침서봉대 공격합니다. 이제 흔들리지 말고 가면 됩니다. 윤석열 후보 오늘 전남 순천 에코그라드 호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남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박수를 보내고 싶은 게 있었는지 생각해보면 없다. 시대착오적인 인형으로 엮이고 똘똘 뭉쳐진 소수의 이너서클이 다 돌아가면서 국정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게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하는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어디 외국에서 수입해온 그런 이념에 사로잡혀서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과 같은 길을 걷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보면 사실 80년대 이 논란은 되겠지만 이 뭐 북한의 뭐 이 주체 사상파도 있고 뭐 NL, PD 계열 아무튼 자기들끼리도 막 싸웠습니다. 이념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뭐 당시 무슨 파쇼 아무튼 당시 외국의 설익은 뭐 남미에서 왔는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것을 놓고 상당히 논쟁을 벌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정치를 편가르기 정치를 했다는 것이다. 이 어떤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놔도 이게 우리에게 표가 얼마나 들어올까 생각하며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을 갈라치고 영남과 호남을 갈라치고 호남에서도 전남과 전북을 갈라치고 이렇게 국민들을 쭉쭉 찢어가지고 자기 편리할 대로 활용했다는 그게 가장 큰 잘못이고 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금 대장동 사건이며 백현동 사건이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데도 사건 관련자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뺀 그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죽어나가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그 주 당사자를 대선 후보로 만들었다. 이런 정당이 다시 집권해서 우리 국민들의 미래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냐. 저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이건 도저히 볼 수가 없다. 이것은 나라가 아니다.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